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호정입니다. 1강에서는 난청의 여러 가지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청이란 무엇일까요? 난청이라는 것은 잘 안 들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귀에 물이 들어간 것처럼 먹먹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울려서 들리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좀 이상하게 지직거리게 음질이 떨어져서 들리는 것도 다 난청의 증상입니다. 또 난청에는 같이 따라오는 증상들도 많은데요. 흔히 삐 하는 소리가 나는 이명 같은 증상이 잘 따라오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도 귀에서 오는 난청에 같이 따라오는 증상으로 자주 있습니다. 그럼 난청의 증상이 있을 때 진단은 어떻게 받을까요? 우선 병원에 가셔야죠.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귀의 형태를 일단 보셔야 되고,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청력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순음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고막 검사 이런 것으로서 얼마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말소리를 잘 알아듣는지를 보는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뇌파 청력 검사나 이음양 방사 같은 특수 청력 검사를 통해서 난청에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를 한 뒤에 얼마나 안 들려야 난청일까요? 청력 검사를 할 때는 아주 작은 소리에서부터 큰 소리까지 얼마나 작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난청을 결정을 합니다. 청력 검사의 결과가 숫자가 작은 숫자가 나올수록 잘 듣는 것이고, 큰 숫자가 나오면 잘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0에서부터 한 25 정도 사이의 숫자가 나와야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상태가 되고, 25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게 되면 더 큰 소리를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청이 있는 것입니다. 난청의 정도도 다양하거든요. 조금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심하게 모든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나누는데, 정상에서 한 단계 정도 조금 떨어진 사람은 경도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중등도, 중등고도, 고도, 심도 이렇게 단계별로 쭉 내려가게 되고요. 정상에서 한 단계 정도 떨어진 경도 난청까지는 보통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어떤 청각을 사용한 특수한 직업을 가졌다든지 작은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어떤 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경도 난청까지는 조금씩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중등도 난청, 이번에 2단계째 난청이 시작이 되면 내가 느끼기에도 내가 잘 못 듣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내가 못 듣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못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오해가 생기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고도, 심도 이렇게 난청이 아주 심해지면 정말 큰 소리가 아니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것조차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도 듣지 못하는 수준의 난청이 되면 위험한 소리를 듣고 피하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해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청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심한 난청이 있게 되면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인 청각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주변의 환경음을 듣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차가 지나가는 줄 알고, 바람이 부는 줄 알고, 비가 오는 줄 알 수 있습니다. 또 음악을 들어서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요. 즐거움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사람으로서 청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말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말로써 대답을 해줌으로써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사회적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 난청이 심하게 되면 직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난청은 반드시 잘 치료해야지만 자신의 직업, 사회적인 활동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에게 있어서는 특히 난청이 어떤 집중력이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매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면 말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의 집중력을 온통 듣는 데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중력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것을 다 듣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억하고 인지 능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기능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대규모 인구학적인 연구나 외국에서 나온 연구,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들도 다 난청이 있으면 치매 발달이 점점 더 빨라지고 치매 비율도 많아지고 한다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또 보청기 같이 청각 재활을 제대로 하면 난청이 있더라도 치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이의 경우에도 난청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청각을 이용해서 학습과 발달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기에 청각을 잃게 되면 나를 돌봐주는 사람, 엄마, 아빠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할 수가 없고,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글을 배울 때도 말을 먼저 배워야지 글을 배우고 글로 쓰여져 있는 다른 지식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런 교육의 기회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난청은 어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어른들에게는 권하지 않는 경도 난청에서도 보청기를 권하게 됩니다. 사람의 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깥귀가 있고, 이 바깥귀에서 소리를 모으면서 귀 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게 되지요. 그리고 고막을 통해서 소리가 떨리게 되면 그 떨린 소리를 작은 뼈를 통해서 안에 있는 달팽이관으로 소리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깥에 있다고 해서 바깥귀와 귓구멍까지를 외이라고 하고, 속에 있다고 해서 달팽이관은 내이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 있는 고막 안쪽에 있는 공간을 중이라고 합니다. 각각 문제가 있을 때도 난청이 생기고 같이 문제가 있을 때도 난청이 생기지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안쪽에 내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달팽이관에 있는 신경 자체가 상하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런 것들이 다 내이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원인은 이제 노화가 있겠고요.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고, 그 외에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대사성 질환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경의 기능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원인들이 있고요. 그 원인이 사실 노화뿐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귀에다 주었던 소음이나 약물이나 대사성 질환에 의한 귀에 대한 독성의 총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외에 중이에 문제가 있거나 귀 바깥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이 귓구멍이 좁아져서 안 들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전도성 난청이라고 해서 소리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요. 안 들린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난청 환자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잘 못 듣죠. 잘 못 듣기 때문에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 이렇게 화나는 것처럼 크게 소리를 질러요? 흔히 이야기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야기해야지 난청인 환자에게는 적당한 소리의 크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크게 말하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안 들리셔서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크게 소리 질러, 할아버지!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아이 시끄러! 하고 싫어하시거든요. 사람이 작은 소리에서부터 큰 소리까지 듣는다고 하면 난청이 됐을 때 이 작은 소리를 듣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큰 소리를 듣는 능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소리가 오면 너무 크게 시끄럽게 느끼고 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시고 적당히 큰 소리로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쉽지 않지요. 그럼 이런 난청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소리의 전달이 안 되는 전도성 난청인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고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안쪽에 신경이 상해서 안 들리는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가 기본이고,
보청기가 안 될 경우에는 수술로서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제한된 경우에 급성기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난청은 오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난청이 일단 오게 되면 치료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청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위험한 인자를 피해야 할까요? 피해야 하는 것은 우선은 소음이 가장 큽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소음이 난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전부터는 이제 직업적인 소음 노출이 있어서 작업장에서는 어떤 산업관리법이라든지 소음의 양도 조절을 하고 작업자들의 청력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찮다고 귀를 보호하는 헤드폰이나 이런 걸 빼버리지 마시고 꼭 끼고 귀에 소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요. 또 이 외에도 레저 소음도 있는데요. 공연장이나 클럽 같이 내가 즐겁게 놀려고 갔는데 거기서 큰 소음을 노출된 다음에 갑자기 한쪽이 안 들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즐거운 곳에서 노실 때도 큰 소음이 노출이 되셨으면은 한 1시간 놀았다가 한 10분 정도 쉬어주신다든지 이렇게 귀에 휴식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물어보시는 것은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면 잘 안 들리게 되나요? 말씀하시는데 이어폰도 사실 오래 사용하시면 소음성 난청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변에 버스나 전철처럼 소음이 많은 곳에서 이어폰을 끼게 되면 나는 작게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변에 소음이 이만큼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크게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휴대폰 볼륨을 보면 거의 최대한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서 들으실 때는 휴대폰 볼륨을 한번 체크하셔서 전체 볼륨의 60% 이상은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권고가 되어 있고, 그렇게 들으실 때도 한 1시간 들으시고 한 10분 쉬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귀에는 사실 스피커로 해서 적당한 소리로 들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소음 이외에도 어른들의 경우 대사성 질환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난청이 심해집니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난청이 점점 심해지고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이런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난청이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 골고루 드시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난청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으로 진행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젊을 때부터 귀의 위험한 요인들을 다 피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고요. 난청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셔야 되고 난청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난청의 여러 가지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강에서는 난청의 재활 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